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형사법 수사 증거 담당 성기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73기 경찰 간부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수험생들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덧붙이면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험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험 기간 정말 효율적으로 잘 보내신다면 1년 만에 충분히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침 우리 프라임법학원 경찰 간부 커리큘럼 1순환 첫 과목이었던 범죄학이 오늘 종강하였습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의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과목이 개강을 하는데, 개강 전에 여러분들의 불안감이나 여러분들의 의구심 종식시키고자 간단히 마이크 들었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형법부터 아니라 형사소송법? 대학교 법대 한 3, 4학년에 들어야 될 형사소송법을 먼저 한다고? 또 혹여는 법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자에 대해서 한자도 모르는데 형소법부터 들어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의 계획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 교재도 다 드리고요. 몸만 오시라고요. 몸만 오시면, 필기구는 들으셔야겠죠. 몸만 오시면 머릿속에 하나하나의 법학 지식을 차근차근 쌓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법에 대해서 전혀 우리 속된 말로 일자 무식이라 하더라도요, 이제 나중에 형사소송법의 아주 난해한 부분까지 정말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머릿속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은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응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거의 강의 시간에 형광펜 칠하시라, 밑줄 치시라, 하다못해 외워야 될 것은 두 문자도 그냥 앞잣단 두 문자 아닙니다. 한 번 들으면 그냥 기억되는 그런 두 문자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증거편,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형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 완벽히 습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형사법,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의 수사증거편의 부분이죠. 또 수사증거편은 형법에 비한다면 또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발목 잡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올해 쳤던 경찰 간부 시험에 있어서의 형사법 문제는요, 정말 난이도 제로였습니다. 네, 다 100점 맞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치러졌던 2차 순경 채용시험에 있어서는요, 형사법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도 형사법 수사증거편 만점 받는다면 남들과의 차별화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소송법 법 과목 중에 또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법 부분 이 먼저 시작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몸만 오시라. 네, 자료도 나눠드리고 또 나눠준 그 자료에 제가 어떤 때 중요한 내용들 밑줄 쳐라, 형광펜 쳐라, 그리고 또 복습해야 될 내용들 프린트 내어준다면 그때그때 해야 될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상세한 방법론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히 한번 법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치 대학교 1학년 1학기 법학 개론스러운 내용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법이 뭡니까?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거나 사회 질서 유지해야 될 때 그때 표본이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은요, 우리 쉽게 본다면 한자로 본다면 물수죠. 물이 흐르는 대로 갈 것자예요. 그래서 즉 사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혀 있는 그 법 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라고 볼 때 법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그 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뭔가 1등, 2등, 3등 있을 때 순위 최상위법, 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경찰학 정도에서 배울 건데요. 이 규칙은요,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법이 아닌 비법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 명령은 이것도 행정부가 제정하는 건데 법의 내용, 즉 국민을 구속하는 법이다라고 보니까 법규명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가 법입니다. 이 밑에는 방금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끼리 싸우죠. 막 싸우다가 야 법대로 해 이럽니다. 그럼 법대로 할 때 한 친구가 야 행정규칙 제 몇 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라고 하면요, 야 행정규칙이 법이냐? 법대로 하라고 했잖냐? 법 조문이 있는 걸 찾아야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법이다. 더 상세히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튼 헌법은요, 누가 만들까요? 헌법은 국회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헌법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요. 1조, 2조, 3조. 그리고 확정되는 거는 국민 투표로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요, 국민이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국민의 손에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 개정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그 다음 법규명령은요,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요, 행정부가 제정합니다. 그 다음 조례는 수범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서울시민, 부산시민, 즉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주민이라고 하죠. 주민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듭니다. 근데 조례는 다른 것들은 수범자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지만 조례는요, 서울시 조례라면 서울시민만, 부산시 조례라면 부산시민만 따르면 되는 그래도 법이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또 제정은 하는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만 규율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체의 법 피라미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관부 시험에서 헌법도 과목이죠.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것이 형사법으로서 또 우리 시험 과목이죠.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행하는 이제 경찰학들이 많이 나올 건데 경찰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경찰 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규율한 것이 경찰학, 이걸 배우는 거죠. 네, 아무튼 그 중에서 일단 법률에서 우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러한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수사와 증거편만 배우겠다라는 거죠. 이게 총 40문제의 영역이죠. 그런데 형법에서는요,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범죄 저지른 그 범죄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 몇 년을 시킬지, 무기징역 사형을 시킬지 그 형벌이 법에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죄형 법정주의상 형법에 웬만한 범죄들은 다 규율해 놓았다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은요,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면 범죄를 발생시킨 그 범인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잡아놓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범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활동들이 뭐다? 수사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또 왜 필요하냐?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권력분리 원칙이 있기 전까지는요, 왕이 다 했다고요. 주리를 틀라. 예, 제가 역모를 저질렀습니다. 죽여라. 하지만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또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항상 형사재판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 확정을 하고 유죄, 무죄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증거재판주의라고요. 여튼 이러한 점 때문에 형법에서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들,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 이런 것들 쭉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은요, 말 그대로 증거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어디서 형사법원 형사소송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려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 이게 형사소송법이고, 그 형사소송법 중에 우리 경찰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수사 증거편을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튼 간략히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형사소송법 시작입니다. 그리고 법학 개론스러운 것부터, 우리 법을 처음 문제 하니까 형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내공이라고 하죠.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공을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만 얘기해 본다면 저의 별명이 88이 기호입니다. 고등학교 때 온 교정을 팔팔거리면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야 88이 기호야 88이 기호야 하면서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강의도 팔팔거리면서 패기 넘치게 강의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밑줄 끄라면 밑줄 긋고 시험 보자고 하면 시험 보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온다면 단기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88이 기호라고 얘기했냐? 두 문자.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된다고 했어요. 상식 정도 하나 추가해 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투표로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육공화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헌법은 87년 민주화 항쟁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5공화국 대통령 간선제로 뽑던 군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87 민주화 항쟁,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들이 운동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 민주화 항쟁 결과물이 현재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법이 언제 시행되었냐? 벌써 외웠어요. 88년도, 87년 민주항쟁 그 다음해인 88년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30년 더 넘었죠? 헌법 시행일 저의 별명입니다. 882 기호 2호. 네. 헛웃음 짓다가 그냥 머릿속에 외워진다니까요. 네. 아무튼 다음 주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해서 법 과목 시작입니다. 아무리 법에 무지하다 하더라도요, 불안감. 그 다음 또 형소법이 이번에 순경시험에서 어렵게 나왔는데 내년도 또 순경시험 또는 간호부시험, 경감부시험에 있어서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의 강의를 듣는다면 남들과 더 차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 힘차게 형사소송법 수사증거편 진도 나가면서 정말 범위도 작잖아요. 범위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어렵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 문항수로는 가장 작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작은 과목, 쉬어가는 과목으로 합격의 전략 과목으로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도 힘찬 마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